예, 안녕하십니까. BJ 주비입니다. 오늘은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스터 플랜을 쓰게 되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 땅에 대해서 좀 유리하고 적합한 땅의 그 특성에 맞게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성에 맞게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땅의 점수를 매기는 체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토지 적성 평가고요. 그 적성에 있어서 사람이 인문계, 자연계 이런 게 있고 자연계 중에서도 뭐 순수과학, 사회 무슨 공학 이런 게 나눠진 것처럼 토지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적성을 매기는 겁니다. 뭐 점수를 매기는 특성은 도로, 뭐 하천, 그 토지 규제 상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제 실무 수준으로 다룰 순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 갖다가 응용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걸로 일단 강의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판서를 하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먼저 해볼게요. 예, 방금 뭔가 게임 비슷한 게 보였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바로 기분 탓입니다. 판서를 해봅시다. 어디 보자. 좀 굵게 하고 하얀색으로. 네, 네, 칠판 느낌이 나네요. 어디 보자.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는 으이? 아니 왜 이러지? 됐다.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안에 뭐 도로 같은 것도 좀 뭐 이런 식으로 있겠고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뭐 건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있고 뭐 무슨 하천 같은 것도 음,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뭐 그런 동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아무데나 막 때려 박거나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은 곳에 도로랑 주변 이제 주거 건물 같은 게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공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근처에 있는 게 어울리지만 주거 건물 근처에 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겠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그런 건물 기존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쪽 도해지 근처에는 별로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그 식생이라든지 그런 숲이 울창하거나 그런 곳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주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도로의 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가능하면 그 강이라든지 하천이랑 어느 정도 어울려서 있는 것이 살기 좋은 그런 주거 공간이라고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땅을 갖다가 개발을 시킬 때 뭔가 기준을 세워놓지 않는다면은 난개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 계획 단계에서 미리 땅에다가 점수를 매겨둡니다. 그러니까 음, 노란색 뭐 주거는 노란색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있고 도로 근처에 있는 뭐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적합하다라든가 그리고 약간 하천 근처 이런 곳이죠. 점수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적합도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많이 결절돼 있고 기존 건물 같은 게 많이 있는 뭐 이런 곳이라든가 뭐 녹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약간 외곽 지역이고 뭐 하천이나 이런 거랑 껴있으면 더 점수가 높을 수 있고요. 이렇다든가 공업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해서 적합도를 미리 분석을 해두면은 계획을 할 때 여기가 적합도가 대강 이러니까 여기는 가능한 한 그 상업을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이쪽은 가능한 한 주거 용도로 개발을 하고 이런 쪽은 가능한 한 이제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미치겠다. 라이브캠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소리라도 들었으니 뭐
네, 괜찮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는 대상지나 이런 개발 사업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 그리고 기존의 무슨 주거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토지에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를 매겨서 뭐 적합도를 분석을 합니다. 뭐 이런 쪽은 주거지를 만드는 데 적합하겠다라든가 뭐 이쪽은 뭐 상업지를 만드는 데 적합하겠다라든가 뭐 다른 이쪽은 뭐 그냥 녹지로 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결과를 만들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에 대해서 100%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지침 정도 수준에서는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참고 자료가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적합도가 높은 곳은 그 적합도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개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음, 주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H공사 토지 적성 평가 페이지가 있어요. http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와이드웹 www 여기까지는 다 공통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 뒤로 lsa.lh.kr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토지 적성 평가 페이지입니다. LH공사의 토지보 적성 평가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거기에서 자료 가운데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세부적인 것들은 일단 그걸 받아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세부적인 걸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토지 적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으로 강의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긴 말 하는 것보다 실제로 조금 해보면서 보는 것이 좋으니까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이 좀 필요해요. 일단 수치지형도 원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찾아서 넣는 것부터 다 하는 거를 일단 신조로 하기 때문에 어디 봅시다. CAD 연남동으로 할까? 여러분이 CAD 원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걸 가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CAD 원도를 여기다 일단 집어넣고 add 데이터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있었던 CAD 데이터 링크를 시켜야겠다. G 폴더에 아프리카 강의로 링크를 시키고 연남도 CAD였죠? add 오케이. 네, 일단 CAD는 가져왔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래서 연남동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상의 규제 같은 것도 토지 적성 평가에 들어가니까요. 그 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브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 이거였던가? 용도 지역 지구도. 네,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울이니까 서울 어디 보자. 서울 연남동이 무슨 구였더라? 마포구였나? 일단은 대충 한번 넣어보죠. 맞는지. 네, 대충 맞긴 맞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다 들어가진 않네요. 어디 보자. 연남동 위에 마포구 위에 서대문이었으니까 서대문구. 아마도 이게 맞겠지? 읍면동 해서 맞다. 예, 그 여기에 보시면은 LP, PA, 뭐 BBND, CBND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그 BBND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도인데 원 파일이고요.
CBND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인데 좀 수정해서 만들어낸 그런 지적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LTB, UB201이라든가 901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코드에 따라서 그 도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지역 지구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도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LTC UQ111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인가? 도시 계획 관련법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UQA121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코드고요. 여기 존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잠깐 확대를 해야겠다. 네. UQA1은 주거고 2는 상업이고 뭐 3은 공업이고 4는 녹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 이제 뒤에 자릿수 두 자릿수가 더 있는데 그건 더 뭐 예를 들어 제1종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코드표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하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필요하다는 거. 서대문구랑 마포구 애매하게 끼어 있네. 살짝 귀찮게 되긴 했지만은 일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LTC UQ111 마포구도 집어넣고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일단 녹지 제한도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녹지 적합도를 할 때 현재 녹지나 그런 환경이 얼마나 이제 수려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별할 때 녹지 자연도와 생태 자연도 등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녹지 자연도니까 예시를 들어서 이 파일을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CAD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이제 국가 뭐 GIS 포털인가 뭐 그런 데에서 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거기서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거를. 예, 따로 수집하는데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이거 녹지 자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 GIS 포털인가 하는 거에서 제가 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어떤 건지 이제 어디에 속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잠깐만 알아보고 하죠. 코드 어떤 거였더라. 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인덱스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서울 어디 보자. 일산 말고 서울 이쪽 37608 계열로 가져오면 되겠군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제 녹지 자연도 37608 어딨어? 37608 여기 있다. 두 개가 있네요. 일단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드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뭐 가져오면 알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대강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네, 딱 되네요. 그래서 일단 녹지 자연도도 가져왔고 캐드 파일 넣고 그 도시계획상에 뭐 그런 규제사항이 담긴 용도 지역 지구도를 가져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분류가 되는지 그걸 잠깐 판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크게는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지형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표고나 경사 같은 거 기본이고, 표고 뭐 경사라든가 아니면 뭐 수계 뭐 기타 등등을 고려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인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그런 구조물. 인공물이라고 한 것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구조물 같은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깔린 도로 혹은 특정 뭐 시설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번에는 지형보다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유는 일단 쓰면은 알 수 있을 건데 지형보다는요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자연물, 자연 환경.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우차. 1번 자연 환경, 2번 그 물리적 환경이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문적 환경.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연 환경의 예로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뭐 표고, 경사, 수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었던 그 자연 그 녹지 자연도라든가 생태 자연도 같은 그런 도면들 자연 환경의 그 등급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녹지 뭐 자연도 생태 현황도였나? 생태 자연도나 현황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이런 게 있고 뭐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는 뭐 도로, 뭐 기존 건물이나 뭐 시설, 기타 등등이 있고요. 인문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가져온 것처럼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혹은 이제 취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계획상의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쓰고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현황, 토지 이용 현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주제로 나누면은 일단은 자연과 인공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이제 인공은 크게 보면 또 둘로 나뉘어요. 으짜. 물리적 환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현재 리얼하게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 구조물 중심으로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각종 규제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약간 뭔가 추상적인 인문적 그런 약간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되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골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음, 그룹별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인문 환경, 녹지 한도 같은 게 자연이니까 일단은 그룹을 미리 만들어서 참고로 녹지 자연도에는 그냥 폴리곤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날립시다. 이거는 녹지 자연도 자연 환경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행정 경계니까 그냥 날리겠습니다. 네. 하고 이거 수치 지형도 일단 공으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그냥 인공적 환경이라고 할까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일단 분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고, 그 지금 상황은 그 데이터를 좀 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은 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썰쿠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데이터를 갈무리하는 단계니까 그냥 빨리 나갈 테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강의에 충분히 다루는 곳이 있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빨리 나가 볼게요. 일단 CAD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등고라든지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수계 중심선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를 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폴리라인 잘 안 쓰니까 폴리라인, 어노테이션, 문자, 멀티패스 같은 경우 일단은 제거를 하고,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보자, 레이어 상으로 CA001이 아마 건물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Select by Attribute를 이용해서 레이어는 하고, 자, CA001 어딨어? 아, CA001이 등고구나. 일단 등고부터 묻겠습니다. CA001하고 오어 레이어는 CA002. CA001은 주곡선이고 CA002는 간곡선. CA002가 주곡선이고요. CA001은 간곡선입니다. 5m 단위라는 거죠. CA002가.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면 모든 등고선이 다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내보내면 되겠죠. 네, 데이터 익스포트 일단 내보내야지. 연남 등고 한글로 그냥 해야겠다. 연남 등고 세이브. 오케이. 네, 가져와서 자연환경에다 일단 수협하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라인 중에서 또 그게 필요하지. 건물 중심점 같은 거. 마우스 포인트 안 보여요? 잠깐만요. 환경 설정. 숨기기 있구나. 네, 이제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가 보여야지 뭘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잠깐 실수했습니다. 정정했고요. 네,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 CAD 코드 표를 가지고 좀 있어야지 그 코드가 뭘 뜻한지 알 수 있으니까 잠깐 참고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코드에서 CAD 어딨냐. CAD 레이어가 뭘 뜻한지 아는 게 있었는데, 어디 보자. 그냥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라인 중에서 클리어 셀렉션. 진짜 이거는 약간 팁인데 정말 레이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는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속성 탭을 열어둔 상태로 CAD 파일을 열어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셀렉티드가 있잖아요. 밑에 CO에서 그런 선택된 것만 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강 예를 들면 뭐 이게 도로인 것 같은데 대강 뭐 이게 도로 중심선인 것 같은데 이건 뭔가 해서 찍으면은 그것만 뜨니까 해서 레이어를 봅시다. ADA030 뭐 그런 거네요. 위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건 무엇인가? AD001 뭐 AAC001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알아본 방법이 있고, 여기 우측에 I 모양의 인포메이션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를 그 CAD 원하는 거에다 맞추고
클릭을 하면은 그냥 바로 뜨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잠깐 도로는 폴리곤인 것 같은데 폴리곤 아 폴리곤은 안 나와있네요. 도로 중심선을 찾아야겠네. 네 그러면은 어디 보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ADA030 ATA030 위기에 따라 다르니까 좀만 확인해보고 이거는 ATA030 거의 다 똑같네. ADA로 시작되는 거를 찾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찾아서 속성 테이블 열고 옵션 셀렉트 바이 어트리뷰트 한 다음에 레이어는 ATA 어딨니? 03하고 010이 있네요. 두 개 다 합시다. 레이어는 .030 아 근데 확실히 실무에서 할 때는 그 도로 위기에 따라서 그 점수치 주는 게 다르니까요. 이건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됐고 제대로 선택된지 봅시다. 네 뭐 지금 옥색으로 빛나 보이는 게 제대로 그 선택된 건데 도로들이 다 깔끔하게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중심섬들이. 좋아. 이 상태에서 그 우클릭 데이터 익스포트 데이터 한 다음에 필요한 데 넣고요. 연남 도로 중심 선 세이브 오케이. 네 내보내고 이거는 인공적 환경에 집어넣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폴리라인은 뭐 도로 정도만 일단 하고요. 폴리라인 중에서 여기가 하천이 있나? 어디 보자. 하천 없는 것 같네. 지하철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간단히 할 거니까 그건 뺄게요. 폴리곤 중에서는 일단은 건물이나 그런 걸 넣기도 하는데 뭐 괜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과감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거 넣고 아닌 거 빼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캐드에서는 이 정도 일단 빨리 빼도록 하고 인문적 환경에서는 이렇게 서대문구하고 마포구에서 여기에 속성 테이블 보시면은 맨 우측에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 존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UQA1은 주거고요. UQA2는 상업, 3은 공업, 4는 녹지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걸 이용해서 만들 건데 일단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합치겠습니다. 뭐 빨간 상자 아크 툴박스 연 다음에 영어로 뭐지? 아 그럴까요? 아 근데 이게 근데요 이게 녹화 중인 거여가지고요 좀 보셔도 돼요. 지금은 자료 정리하는 중이어가지고 10분 뒤에 오시면은 자료 정리 얼추 끝나가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셔도 돼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한 단계니까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제가 방금 대화 나눈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그런 거라서 특별히 일단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지를 누르고 이거 두 개를 끌어 넣어서 합치죠. 근데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내부에서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죠. 대충 이름 조금만 바꾼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좀 뜸을 들인 다음에 오케이 컴플리트. 여기서 뭐 연남 지역지구라고 할까요? 세이브 오케이. 그러면은 합쳐서 들어가고 짜잘한 것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연남 지역지구에서 일단 집어넣고요. 나중에 잘라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인공지역 환경. 아 여기에서 대상지 프레임이나 빼야겠다. 어디 보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 그냥 바로 가져올게요. 연남 프레임이 어딨더라. 여기 있다. 오케이. 클립을 이용해서 좀 군더더기들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피처 프레임 집어넣고 여기 하고 그러니까 연남 지역지구 하고 뒤에 클립이라고 그냥 C 붙이면 되겠다. C 세이브. 오케이. 좋았어. 필요한 건 과감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등고도 잘라야겠다. 클립 등고 집어넣고 이거 하고 연남 등고 클립. 방금 뭐하고 뭘 이제 멀지한 거냐면요, 그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나누는 그 지역지구제 관련된 도면이 그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전체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거를 멀지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걸치는 대상지거든요, 여기가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친 상태에서 이 프레임에 맞는 것만 잘라낸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다루기가 좀 쉬우니까. 네. 그리고 어디 보자. 인공적 환경의 도로 중심선. 이거는 뭐 이름이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거 녹지 제한도를 클립을 해야겠다. 녹지 제한도를 이렇게 딱 해서 클립을 해야지. 연남 녹지 제한도 0으로 돼 있잖아. 아니요, 똑같이 용도 지역지구에 관련된 그 쉐이프 파일인데 지역이 다를 뿐이에요. 지역이 대상지가 걸쳐 있는 데여 가지고 그 두 개를 합쳐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음. 잘 됐나? 오케이. 컴플리트 됐네요. 역시 뭐 연남동은 별로 녹지자연도에 관해서는 그닥 별로 뭐가 없네요. 그래도 일단 하겠습니다. 연남 녹지자연도. 네, 아무튼 자연환경이죠. 집어넣어주고 너무 큰 거는 없애고. 네, 내가 이렇게 됐고 빠진 거 없나?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세 개 분류를 나눴던 것처럼 자연환경, 인공적 환경, 인문적 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그에 각각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넣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에 관한 그 요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는 일단 등고에 파생돼서 분석될 표고 경사 이런 것들을 넣을 거고요. 뭐 수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상지 안에는 이렇게 뭐 이렇다 할 수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그런 거에서는 이제 녹지 자연도를 갖다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 환경을 대표해서는 도로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도로 중심선을 중심으로 했고, 인문적 환경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연남동 근처에 이제 지역지구에 관한 걸 집어넣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이 자료를 갖다가 뭔가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점선, 면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거를 잠깐 판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겠지만은 도형에 대해서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점하고 선하고 면이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랑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그 버퍼를 주로 씁니다. 기능상. 아, 이거 왜 이래? 버퍼를 자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 같은 경우, 면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이 면 자체로 해서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일단 요는 무엇이 있느냐, 버퍼를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간에 일단은 뭔가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땅이 몇 등급인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땅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점인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범위를 뭔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점이나 선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없잖아요.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그대로 그 지역을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이나 선은 넓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신 이제 면으로 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역 자체가 몇 점인지 그냥 설정을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주로 점 포인트 데이터나 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버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면으로 이렇게 뭔가 환월 구역을 만들어 주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버퍼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써도 되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감이 오겠죠. 그 도로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버퍼를 해야 뭐 이런 식으로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버퍼를 하든지 해야 이 구역이 몇 점을 받는 그런 구역인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버퍼를 해야 구역이 나오니까. 그리고 특정 시설의 위치 같은 거, 특정 시설이 어디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장소는 점형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버퍼를 해야 이런 식으로 버퍼를 해야 이 구역이 몇 점을 받는 구역인지, 어떤 구역인지가 이제 설정이 되니까 버퍼를 하겠죠. 무슨 뭐 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디 보자. 연남 등고, 녹지자 연도, 도로 중심선. 예. 일단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지 다음 스텝으로 잠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재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버퍼를 써서 수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역시나 빨간 상자, 아까 툴박스 들어가면 되고요. 검색으로 버퍼를 입력해 줍니다. 네, 그냥 버퍼하고 멀티플 링 버퍼가 있는데 멀티플 링 버퍼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여기 설명 보면 좀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걸 잠깐 여기다 띄우고 보도록 할까? 자, 일반 버퍼 같은 경우에는 중심된 점이 있으면은 그 우리가 입력한 그 거리를 따라서 그냥 한 번만, 그냥 단 한 번만 이렇게 버퍼를 시켜줘서 면을 만들어요. 근데 멀티링 버퍼 같은 경우에는 롤케이크 드셔보신 적 있어요? 동심원은 아니긴 한데 롤케이크 혹은 그 양파를 반으로 썰면은 나오는 것처럼, 으짜, 이런 식으로 마치 화살 관역 같이 생긴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D1 뭐 알파, 베타, 뭐 감마라고 하죠. 각각이 이거를 길이를.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이점은
그 도넛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따르고요. 이게 따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링 버퍼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옆에서 바라보면은 뭐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게 아니고요.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런 고리가 생겨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고리가 생긴다고 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에 응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음, 여러분이 이거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이 이거 다시 잠깐 그리고 음, 이게 점수가 매겨진다 그랬잖아요, 지역이. 근데 이게 점수라고 하는 게 그 달라야잖아요, 구역마다. 거리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리를 다르게 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여기서 예를 들어 화살 그 관역 생각해도 돼요. 양궁할 때 맨 가운데가 10점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뭐 9점이고 그 바깥이 뭐 8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양궁을 쐈을 때 양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췄는데 이게 8점이죠. 당연히 8점이죠. 8점. 당연히 8점인 거고. 자, 그 여기에 쏜 거는 9점이겠죠? 그 정가운데 쏜 거는 10점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 쏜 게 당연히 8점의 라인에 들어간 거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이 원이 안에가 비어있지 않다면은 9점 혹은 8점이죠. 9점 혹은 8점. 근데 이게 도넛 모양이니까 공간이 그래서 8점인 것이 아니라 9점인 거잖아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고 10점은 그런 것처럼 취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하는 지점에 따라서 점수에 차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멀티링 버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축복받은 기능이에요. 이거를 할 때. 아, 돌아오셨습니까? 네. 지금 슬슬 이제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버퍼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는데 일반 버퍼랑 멀티링 버퍼 두 가지 중에서 토지 적성 평가할 때는 그 멀티플하게 여러 가지의 그 거리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등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파처럼 이제 양파나 아니면은 양궁 그 관역처럼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멀티링 버퍼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 양파링 버퍼. 의아니? 아, 그런 드립 허용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인풋 피처는 물론 도로 중심선을 넣어야겠죠. 일단 등고선 갖다가는 일단 틴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도로 중심선을 일단 집어넣고 여기는 뭐 도로 중심 버퍼니까 그냥 B로 할게요. 그래서 세이브. 아, 의아니? 아, 이거 전환하는 걸 살짝 까먹을 때가 예, 이제 됐죠? 네, 여기서 멀티링 버퍼를 쓰고 있던 거고요. 연남동에 도로 중심선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해서 디스턴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멀티링 버퍼니까 디스턴스는 여러 개를 입력할 수 있어요. 뭐 50m 하고 100m 하고 뭐 200m 하고 뭐 얼마로 할까? 뭐 300m 정도 해봅시다. 이게 다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 유닛은 디폴트로 하면은 맵 자체의 유닛이 되는 건데 뭐 디폴트로 하면 보통 캐드가 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미터로 되고요. 정 설정하고 싶은 여기 아래 미터가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고 필드 네임은 버퍼 해가지고 나온 그 필드 이름을 한 건데 뭐 거리니까 디스턴스로 해도 되겠습니다. 디저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음, 아 기본적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양파링처럼
그 양파링처럼 만드는 건데, 이게 디solve 옵션을 조절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가 공간이 중첩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게 이제 양파링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all로 설정해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K, 멀티링 버퍼, 짠짠.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자, 테라 됐습니다. 연남동 도로 중심선 따라서, 도로가 워낙에 촘촘해서 웬만해선 차이가 안 나네요. 셀렉션 잠깐. 아까 전에 그 설정을 all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양파링처럼 따로따로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걸 none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중첩이 된 형태니까 토의 적성 평가할 때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미리 가공을 해두고, 다른 것도 일단 가공을 하죠. 그 다음에는 녹지 한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해요. 이거는 이미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폴리곤이니까 이렇게 딱 구역이 있잖아요. 따로 구역이 이렇게.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토의 속성, 녹지 한도 같은 경우 여기 레이어를, 필드 명을 보시다 보면은 레벨이라고 있을 거예요. 레벨. 이게 등급인데, 이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보호 가치가 높은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녹지 한도나 그런 그 페이지 들어가서 뒷침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지 한도 같은 경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놔두고, 일단 그 다음에는 자연 환경 중에서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일단은 맵을 만들어야겠죠. 좋습니다. 3D 어널리스트 들어가서 create modify teen 하고 create teen from feature 한 다음에 연남동, 등고가 안 들어가네? 뭐 이런 상황에는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연남 등고 클립, add. 좋아. 여기에서 height 소스는 높이 값은 elevation이라고 있죠. elevation하고 연남 프레임 클릭하고 soft 클립 해서 깔끔하게 프레임에 맞게끔 나오도록. 그래서 틴, 뭐 연남동 팀 이미 만들어둔 게 있긴 한데 새로 다시 만들어 보죠 뭐. 그래서 세이브, 오케이 하면 연남동에 대한 틴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라이앵글러 일레귤러 뭐 노드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삼각형으로, 불규칙한 크기의 삼각형으로 막 이어서 표면을 만든다 뭐 이런 거고, 3D 모형입니다. 지금 평면으로 봐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표고랑 경사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지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속성 들어간 다음에 엣지 타입 같은 건 일단 지워주는 게 보기가 편하고, 네. 이 상황에서 이거를 나중에 또 가공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2차 가공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문적 환경, 지역 지구에 관한 거. 그걸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은 속성 테이블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UQA 1, 2, 3 이런 식으로 기존 토지 이용 그 법례가 있죠. 그렇게 되면 되고, 이것도 역시나 공간 면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일단 구역은 확보가 되죠. 그리고 일단 2차 가공까지는 현재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잠깐 이제 다시 판설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를
면을 가지는 형식의 데이터로 다 변환을 했어요.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D긴 하지만 일단 다 구역을 덮으니까 면을 가지는 이거를 가지는 데이터로 일단 환원을 시켰죠. 면적을 가진 형식으로. 제 글씨가 좀 많이 악필인데 최대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면적을 가진 형식으로 바꿨고, 근데 이 면적을 가진 형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에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의적선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상, 약간 3D로 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레이어가 막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안이 대상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레이어가 이래저래 많이 중첩이 되어 있겠죠. 네, 그 상태에서 레이어들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서 점수가 합산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쪽 레이어에 있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구역이 대강, 여기가 뭐 어떻게 구역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강 뭐 이쪽이 이렇게 뭔가가 되어 있고, 뭐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VC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정사형을 때리게 되면은 정사형이라 너무 어렵나? 그냥 할게요. 이렇게 중첩이 되겠죠. 레이어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거하고 녹색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까이에 대한 점수가 색깔을 좀 강렬하게 해서 이거에 대한 점수가 예를 들어서 5점이고 이게 점수가 3점이었고 이거에 관한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점이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구역을 섹션을 나누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중첩된 거에 대해서 점수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황색 이거 하나니까 5점. 아, 여기에 강렬한 색깔을 쓸 거랬나? 이게 5점. 에라 모르겠다. 여기는 5점하고 10점이 합쳐졌으니까 15점. 여기는 10점. 여기는 3점하고 10점이 합쳐졌으니까 13점. 여기는 3점. 이런 식으로 뭐 점수가 뭐 5점, 15점, 뭐 10점, 뭐 3점, 13점인 지역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들이 중첩돼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들끼리 다 이제 점수를 합산을 해서 공간적으로 합산을 해서 그 구역의 점수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쉐이프 파일이라고 하는 그 벡터 기반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이 낫겠다. 벡터 기반의 그건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쉐이프라고 하는, 근데 이걸 우리는 레스터 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치 값을 알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그 그림에서 이렇게 중첩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레스터라고 하는 그 형식은 그런 계산을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런 식의 계산을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알고리즘. 이거 맞나?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 걸 최적화된 거라서 쉐이프 파일을 전부 다 레스터 형식으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거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 환경에 관한 거. 여기서 추출해낸 거는 일단 틴에서 바로 레스터로 만들어내야겠죠. 레스터로 변환시키려면 3D 어널리스트 들어가서 Convert Tin to Raster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Input Tin 여기 안 뜨네요. 그냥 뭐 직접 빼오도록 하죠 뭐. 그래서 Add 자꾸 까먹네. 네, 자유환경에서 틴에서 일단 레스터를 뽑아냈겠습니다. 레스터 형식으로. 네, 내가 치매가 왔나? 아무튼 3D 어널리스트 들어가서 Convert Tin to Raster 들어가서 인풋틴을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옆에 있는 폴더 모양 클릭해서 직접 루트로 들어가서 애드 시키시면 되고, 속성은 뭐 엘리베이션, 슬로프. 근데 슬로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웬만해서는 다 퍼센트 단위를 쓰니까 as percentage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등고부터 빨리. G 팩터 같은 경우에는 1대1 스케일로 원래 하는 거니까 건드리지 않고, 셀 사이즈는 그 이미지에 있어서 픽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레스터에서는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 그리드의 가로 세로 길이를,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맵 자체가 미터 단위니까 3.55m죠. 지금 현재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 세밀해진 대신에 로우가 이제 313 픽셀, 그러니까 그리드 컬럼이 세로가 이제 250개 나온 걸 보면서 효용성을 조절하면 돼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5m 바이 5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레스터, 레스터 경로는 따로 알아서 저장을 하죠. 여기 있네? 뭐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2라고 했다. 2 세이브. 오케이.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시고요. 경사도 같은 방식으로 빨리 합니다. Convert into Raster 팀 파일 가져오고 as percentage in 그걸로 하고 5m 한 다음에, 그리고 팁으로 참고로 웬만하면은 셀 사이즈는 통일시켜 주는 게 좀 편해요.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네, 레스터 슬로프, 이것도 슬로프 2 해놓고 세이브. 오케이. 그리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다가 수시어 박아 놓을게요. 자, 수시어 박아 두고, 녹지 자연도도 일단 바꾸는데, 이런 쉐이프 파일 자체를 변환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3D 어널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 어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다 빼야겠다. 스페셜 어널리스트가 있는데,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컨버트가 있어요. 거기서 피처 투 레스터 하시고, 인풋 피처에서 그 녹지 자연도를 넣으시고, 필드. 왜냐면 이게 레스터에 각 셀에 들어가는 정보값이 될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아웃풋 셀 사이즈. 셀 사이즈는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집어넣어주고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거 레이어에 따라 가지고 다 중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레스터 파일이 다 빠짐없이 파일이 우리가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꽉 차서 만들어져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스페셜 어널리스트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옵션이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어널리스트 마스크 해서 대상지로 생각하는 분석 영역에 해당되는 그 쉐이프 파일이라든가 레스터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 그 분석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고요. 연한 프레임이 되겠죠. 셀 사이즈. 이건 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보통
디폴트로 할 때 어떻게 될지를 설정하는 건데 뭐 as specified below 한 다음에 셀 사이즈를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extend 좌우 위 아래 그 크기를 설정했죠. 거기에 그 기준으로 몇 개가 나온지가 뜨죠. 그래서 확인. 네, 됐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레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설정을 제일 처음 하고 나서 레스터를 만들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버리고 다시 만들게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절차 같은 거를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이름은 그냥 대충 3호. 좋았어. 3호 컨버트 틴 투 레스터. 틴 선택하고 퍼스티지 하고 5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대충. 좋았어. 너도 3호다. 오케이. 네, 이젠 좀 안심하겠네요. 녹지 않도 이제 바꿔줘야죠. 스파이셜 어널리스트 들어간 다음에 컨버트 피처 투 레스트 한 다음에 연남 녹지 않도 집어넣고 필드는 레벨. 그리고 아까 전에 달라진 점은 제가 아까 전에 디폴트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아웃풋 셀 사이즈가 제가 아까 설정한 5m 바이 5m로 됐다는 거. 그래서 아웃풋 레스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린이라고 할게요. 그냥 연남 그린. 연남 그린. 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레스터를 만들었고 인공적 환경에 대해서는 도로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레스터를 이걸 만들었죠. 이것 또한 그냥 변환시켜 줍니다. 컨버트 피처 투 레스터 도로 중심 버퍼 한 거 하고 디스턴스 중심으로 해주고 아웃풋 셀 사이즈는 5 맞고 경로나 그런 것만 설정해주고 연남 로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스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길이가 8글자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약어 중심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한 한 간결하게. 네, 그리고 세이브. 오케이. 됐어. 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입문적 환경에 관한 것도 만들어 줍니다. convert feature to raster 연남 지역지구 C 이거 맞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기준을 만들었던 존 주거 상업 공원 녹지 기준이겠죠.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뭐 연남 그냥 존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세이브. 오케이. 됐어. 네, 됐군요. 1, 2, 4는 UQA 1 주거, 2는 UQA 2 상업, 4는 UQA 3 공업이 되겠네요. 맞겠지? 한번 대조를 해봅니다. 심플로지 들어가서 카테고리스 들어간 다음에 유니크 밸류스 하고, 그 다음에 밸류 필드는 존으로 하고 애드 밸류 한 다음에 0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도 잠깐 미정일 거고 1이 주거일 거고 2가 상어, 4가 아마 녹지였던 걸로. 녹지 적용 확인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잠깐 지도가 KLS 파일이 약간 잘못돼 가지고 서대문구 쪽은 데이터가 유실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관한 건 정보가 없습니다. 할 수 없네요. 일단은 기능 자체를 보는 거니까 그냥 일단 강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튼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레스터로 전부 다 레스터로 바꿨어요. 레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십시다. 토지 적성 평가를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토지 적성 평가를 할 때 그 점수대를 합산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5점 플러스 뭐 10점. 이게 왜 이래? 한 번씩 꼭 한 번씩 이러더라. 뭐 5점, 뭐 10점, 뭐 2점, 뭐 하면은 17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적성을 평가를 한 거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 지역이 55m였어 라든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르면은 이거는 원래 뭐 수계로부터 뭐 아니 도로로부터 뭐 10m 떨어진 곳이었어. 그리고 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뭐 표고가 한 60m였어.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변환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점수화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그 레스터 파일화해서 만들어낸 거는 다 기준이 이겁니다. 전부 다 기준이 이런 실제 값이라고요. 이거를 점수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약간 살짝 전문용어로 범리의 재설정이라고 하는데, 재범리화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reclassify, reclassification인가? 아무튼 재범리화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직접 하는 걸 보면서 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화면을 제대로 변환시켰습니다.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바람직한 자세야. 아무튼 여기서 자연 환경에 관한 것부터 일단 먼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스파이셜 어널리스트 들어가서 보면은 중간쯤에 reclassify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reclassify 들어가서 일단 표고랑 경사 관련된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일단 경사 if 레스터 집어넣고 reclassify field value 필드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범례 설정할 때 이제 classify 이쪽 버튼 여기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범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임의대로 해볼게요. 복잡하게 한 건 싫으니까 3단계 정도만 해서 뭐 4단계 정도 하니까 그래도 매뉴얼 5, 10, 15 하고 끝까지 해서 오케이 하면은 기존 값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퍼센트 값이죠. 기존의 단위라고 하는 게 퍼센트 기준에서 0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끝까지 노데이터는 자료가 없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고 우측에 delete entries 해가지고 삭제해버리는 게 보기에 깔끔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new values에는 뭘 집어넣느냐면 토지 적성 평가할 때 기준을 보면은 그 점수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5% 경사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5점을 주라, 5에서 10% 경사도에는 뭐 10점을 주라, 15에서 뭐 끝까지 단위에는 이제 0점을 주라, 아니 마이너스 몇 점을 주라, 이런 게 나와요. 그걸 쓰는 겁니다. 그 점수를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까지가 한계라고 일단 시고 해볼게요. 저 일단 0에서 5는 양호하니까 뭐 10점, 5에서 10까지는 뭐 5점, 10에서 15는 0점, 15에서 뭐 끝까지는 마이너스 뭐 10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단위를 점수 단위로 이렇게 환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아웃풋 레스터에서 집어넣고 이름은 뭐 대충 지읍시다. 세이브. 오케이. 좋아. 그러면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재탄생했고요. 좋았어. 같은 과정을 계속 이제 경사 가지고 했는데 얘가 왜 이러니? 슬로프 맞구나. 근데 왜 엘리베이션을 했지? 잠깐만요. 삭제해줘야겠다. G드라이브, 아프리카, 리프레쉬, 이런. 삭제합니다. 됐다.
슬로프 리클래시파이 슬로프 선택하고 아까 전에 과정을 빨리 반복을 하고 4개였지? 됐다. 매뉴얼 10점 입력하고 5, 10, 15 하고 오케이. 점수는 10점, 5점, 0점, 마이너스 10점 하고 노 데이터는 delete entries 하고 경로라 이름 설정한 다음에 슬로프였지. 슬로프 뭐 3 세이브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등고도 똑같이 빨리 reclassify로 해주고 elevation 좋았어. 이건 단계를 이것도 4가지 정도로 하죠. 대충 뭐 10, 20, 뭐 50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오케이. 뭐 점수는 10점, 8점, 뭐 5점, 빵점 하고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엘리베이션 여기 있구나. 앞에다가 리만 붙이면 되겠지. 네, 세이브. 오케이. 이러면 일단 등고됐고, 그 다음에는 녹지 한도 또한 컨버트 리클래시파이로 하고 그린 하고 밸류 맞다. 네, 이거는 3등급이거나 아니면 없거나죠. 여기에 대한 노 데이터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녹지 한도에 이게 없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뭘로 가정을 할까? 주거 지역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보호해야 될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얘기는 가능하면 주거지를 안 짓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없을 때 10점을 주고 일 때 마이너스 10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 그냥 리를 붙이면 되겠지. 세이브 오케이. 네, 됐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거 만들어주고 인공적 환경에 대해서도 계속 리클래시파이를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리에 대해서 insert break 하고 여기다가 우클릭을 하고 insert break를 하면은 그 범례 설정에 그 기준이 하나 더 생겨요. 여기다 선택을 하고 우클릭 delete break를 하면은 서로 사라지고, 예, 그래서 50m까지일 때, 70m까지일 때, 100까지일 때, 그리고 그 이상일 때가 필요한데 그건 노 데이터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delete 오케이.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50이라고 하는 게 0에서 50m까지 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도로에서 시점을 주면 되겠죠. 이거는 50m에서 100m까지인 걸 의미를 할 때, 이거는 뭐 5점을 주자. 노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퍼는 그 바깥은 계산을 안 하니까. 노데이터는 그냥 마이너스 5점을 할게요. 오케이 하고 이름이라는 걸 설정해 주고 여기 앞에다가 또 리를 붙이면 되겠지. 참고로 얘기하건데 이름은 체계적으로 항상 누가 봐도 좀 알아보기 쉽게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장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뭐 그건 팁인 거고. 그래서 도로중심선에 관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냈고, 인문적 환경에 관한 거 이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또 reclassify 하고 레스터 선택하고 필드 선택을 하고, 필드는 이번에 value가 아니라 존이겠죠. UK1, 2, 0, 노데이터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노데이 0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던 데를 뜻한 거였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value 이런 그룹들을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데, 여러 개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하면은 그룹 엔트리스가 있어요. 그룹 하면은 이게 한 묶음이 돼요. 유용하니까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UQ의 1은 주거니까 기존 주거 지역이었던 데는 주거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점 만점을 주고, 상업이었던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변화가니까 5점 정도를 주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0점을 주고, 나머지 지역은 뭐 마이너스 5점 정도를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라 이름을 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또 이제 리만 붙여서 장명을 하고 오케이 됐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총 지금 현재 있는 게 5개죠. 실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지만, 예,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를 쌓아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아두고요. 최종 이제 분석 도면이 되는 곳에 이렇게 중첩을 시켜가면서 최종적인 점수를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레이어 플러스 이 레이어 점수 해서 다 이런 식으로 다 합산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따로 레이어들을 중첩해서 합산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될 레이어들을 일단 다 for calculation이라고 할까요? 계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룹이고, 계산을 하기 위한 레스터 파일들을 일단 다 쑤셔 넣습니다.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연남 프레임은 됐고, 네, 그거 보면은 이렇게 녹지 자연도도 있고 표고도 있고 경사도 있고 돌에 관한 것도 있고 그 지역지구제에 관한 것도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점수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점수들을 다 중첩을 시켜가면서 합산을 해야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스페셜 어널리스트 누르셔서 아래쪽에 보면은 레스터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계산기처럼 나오죠. 여기에서 레스터 칼큘레이터를 들어가서 필요한 레스터들을 뭐 더블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플러스 버튼 누르고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레스터 값들을 다 합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린 다 점수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단순히 합쳐지는 거고, 근데 토지 적성 평가에서는 각각의 그 레이어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넣습니다. 뭐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따르면 될 것이고, 그 가중치라고 한다면 뭐 여기다가 괄호하고 그 표고에 대한 가중치를 어디 보자, 얼마로 줄까? 가중치를 그냥 평범하다고 치면 1로 주면 되고, 괄호 닫은 다음에 여기 보면 별표 모양이 있어요. 이건 곱하기입니다. 곱셈해서 해주고, 또 여기도 그 녹지 자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개발할 때 중요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으니까 뭐 20% 가중 그 30% 가중치를 준다면은 1.3을 곱하면 되겠죠. 해서 별표 또 해주고, 도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가로 해주고, 이거는 뭐 1.5 정도로 하죠. 그래서 해주고, 경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할 때 매우 중요하니까 2로 합시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뭐 전면제 개발하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한 0.8 정도로 하죠. 안 쳐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에러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 포멀한 부분을 가장 뭔가 좀 모든 면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숫자에 꼭 괄호를 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안전함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수식을 쳤으면 수식을 쳤으면은 evaluate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산 결과가 떠요. 이렇게 된 결과 낮은 점수가 최저 점수가 마이너스 22점, 그리고 최상위 점수가 66점, 만점이 66점이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줍니다. 이제 calculation이라 나온 거는 임시로 나온 거니까 이거를 계속 저장하고 싶으면 이 레스터 파일에다가 우클릭을 하고 데이터, export 데이터 한 다음에 셀 크기라든지 이런 거 설정해 주고요. 세부적인 거 설정해 주고 경로를 설정해 주고요. add 한 다음에 밑에 name에다가 레스터 파일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 전에 포맷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여기 형식 중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걸 하면은 레스터 파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니까 뭐 하우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세이브. 좋았어.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 디스플레이 하는 걸 바꿔볼까요? 어디 보자. 네, 뭐 대강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네요. 실제 그와 가까이 한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긴 나올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긴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좀 약간 높은 둔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 것 같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녹지 한도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토지 적성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칼같이 구역을 딱 다 잡아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뭔가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크니까 일단 그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진짜 현업으로 가면은 고려해야 될 기준이란지 이런 게 어려움인 거지,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웬만한 거는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응용만 잘하면은 웬만해서는 분석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를 위한 기능에 관한 강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